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양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9% 하락하면서 4,028선에서 코스닥은 0.23% 하락하면서 92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저점 3,982선까지도 떨어지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금 4,000피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전장에 937선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금 하락으로 돌려 세우고 내리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6,900억 원, 거진 7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가져갔죠. 주로 전기, 전자향으로 매도 우위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수급이 들어왔고요. 개인 홀로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울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웃었던 이야기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봇주들이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기다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리고 삼성에서 로봇 산업 관련된 이 사업적인 본격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오늘장에서 로봇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로봇 내에서 한라캐스트가 17% 넘게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스맥 또한 1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주들도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확실하게 사라진 모습이었죠. 미국의 연방 이 관보에 지금 한국 자동차 15% 관세에 대한 부분이 개재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로봇과 자동차 이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오늘장에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죠. 마감은 27% 넘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 현대모비스 8%, 현대차 또한 6%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세 종목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MS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HBM4, 삼성전자의 HBM4가 지금 구글의 TPU용 이 최종 승인이 됐다라는 호재를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그래도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넘게, 현대차 또한 5.8%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과 펩트론 두 종목이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감캔바이오가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주들 오늘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폭으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거진 7%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에코프로 BM은 0.45%, 리가캔바이오는 3%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역시나 로봇주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을 소화해 나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8.99%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두산로보틱스, MNC솔루션, 현대모비스, H1만도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동신건설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을 좀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받는 모습이죠. 29.82% 상승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오름테라퓨틱, 이엔셀, LNC바이오 그리고 에이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어제장에 4,000피를 돌파를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000피는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일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에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박스권을 보였던 코스피가 4,000피를 회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4,000피는 지켜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것 같거든요. 오늘장 같은 경우 하락 종목도 더 많았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한 50포인트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4,000 이상에서 4,030 정도에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좀 이제 장 초반에 강세였다가 장 후반 들어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느새 이제 12월이 첫 주가 이제 다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주 9일에서 10일에 FOMC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은 이제 트리플 피칭 데이,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한 87% 정도 뭐 거의 확실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그런 내용이겠죠.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코스피를 갖다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이 어느새 이제 한 달을 갖다 훌쩍 넘어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상승폭이 이제 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조정 흐름이 이제 다음 주 중후반 이제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좀 해갈이 될 것 같다.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큰 변화가 있으면 이제 주도주의 변화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뭐 최근에 일단 그 로봇주가 되게 강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외된 현상을 보이는 이제 그동안에 그전에 이제 주도주 뭐 조선이나 이제 뭐 방산이나 그런 업종이 이제 다음 주 중후반 이후로 약간 좀 해가를 갖다 보이면서 반등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뭐 당장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오늘 장중에 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오늘 장에서는 지수는 약보합권이었지만 하락 종목의 개수가 상승 종목 대비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상 이게 지수는 조금 약보합권이지만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지? 하락한 종목이 많은데 내 종목은 하락했는데 이게 시장이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싶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갈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주면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주,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입김으로 인해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로봇주 내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누구나 알고 있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굵직한 기업들 정말 탄탄한 펀디멘털을 받침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이런 종목에 상승 나올 만한 타이밍까지도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이 좋은 종목의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이 모든 부분들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철저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가 사실 뭐 제일 중심에 있었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종목들이 뭐 큰 뭐 눈에 보이는 섹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이제 오랜만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거래대금 한 4위 정도로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좀 다른 로봇과 다르게 오늘 첫 시세 흐름을 갖다 보여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 전이라 그러면 이제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그 영국의 이제 로봇 관련 그런 전문 잡지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10대 기술을 가진 그런 로봇 기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또 간밤에 또 트럼프가 그렇고 이제 로봇 산업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재미있는 점은 어제 이제 그 러트닉 장관이 이제 그 한일 그 투자된 자금으로 해서 일단 뭐 원자력 쪽에 먼저 돈을 쓸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어제 이제 원자력이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렇죠? 원전주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아침에 로봇 관련된 그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로봇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아침에 한 8시 조금 넘었을 때 이제 해당 뉴스를 갖다 전하면서 오늘 로봇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조금 이제 높게 출발을 갖다가 했음에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꽤 상승폭을 갖다가 키워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뭐 오늘 의미는 지금 첫 시세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활발한 움직임을 갖다가 보인지 지금 이제 그 로보티즈는 거의 한 5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한 2달 됐죠, 그렇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오늘 거의 첫 시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주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잘 봐야 될 것 같고 방송에서 또 이제 제가 또 중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투자 전략이나 그런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의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네, 회사이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조금 뒤에 어차피 이제 추천주 리뷰를 갖다가 하면서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성급했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거의 첫 시세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격포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또 주식 관련해서 글로벌 어떻게 보면 이 거시경제 관점에서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 국내 굵직한 회사 또한 로봇 관련된 산업을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로봇주 나도 현 시점에서 매매적인 타이밍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이 굵직한 중대형 우량주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부분도 드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겠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한 타이밍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이 모든 부분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요. 일명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어떻게 볼 줄 모르겠다. 주식 남들이 이야기하는 종목 위주로만 그냥 매매 전략을 세운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면 바로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앞서서 사실 로봇주 관련해서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전문가님의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올림픽 종목이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의 움직임 뭐 지금 들어가도 되나 혹은 뭐 리뷰를 좀 듣고 싶어서 앞서서 제가 좀 일찍 섣부르게 좀 예,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예.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은 한 종목을 되게 여러 번 그 타점을 갖다가 잡아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시다시피 뭐 알테오젠도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여러 번 되게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4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나요, 그렇죠? 43만 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날이었었는데 다음 날 좀 높이 출발을 했다가 그러다가 쭉 내려왔죠, 그렇죠? 음봉이 나오면서 42만 5천 원이 이제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43만 원 찍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15% 상승을 했더라고요. 장중이 이제 뭐 49만 원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 종목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한 2달 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봉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한 8개월 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다시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다. 그거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65%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올해 되게 힘들게 했던 주식이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까지. 그리고 이제 되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상승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사도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다시피 목표가는 뭐 앞에 보시면 이제 50만 원 부근을 갖다 지난번에 실패를 했죠. 일단 여기는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로봇주들이 이제 사실 이제 보시면 어제 이제 원전주가 강세였죠. 근데 오늘은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도 약한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한 1%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오늘의 급등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보시면은 45만 원은 몰라도 한 46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라도. 그러면 그런 시기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5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한 번쯤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단기적인 목표는 5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같은 종목을 되게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결국 그런 와중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종목들은 뭐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주식이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말씀드리고 바로 오르고 그러고 이제 한 달, 두 달, 3개월 뒤에 결국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두 번을 갖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5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그 10월 달에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중간에 이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이제 한 3일 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6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을 갖다가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제 방송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 잘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도 추천하고 저기서도 추천하고 그런 주식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저는 이제 실제로 저한테 직접 주식을 이제 뭐 배우시는 분들께는 SK 스퀘어를 갖다가 이제 지주회사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덜 빠지고 있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64~5만 원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54만 원, 53만 5천 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나왔는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은 심한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로 마감을 갖다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아무래도 지주사 모멘텀이 올해 좀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이게 60분 차트거든요. 60분 차트에서 이제 하루에 이제 뭐 10% 오르고 이틀에 10% 오르고 그리고 또 이틀에 10% 오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3만 원에 또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AI 노이즈가 좀 있죠.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AI 매출이 이제 생각보다 좀 신통치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낙폭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이후 즈음해서
좀 다시 의미 있는 상승 추세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매수를 해서 좀 이제 보유로 갔다가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흐름을 갖다가 지켜볼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하죠, 그렇죠? 하이닉스랑 비슷하고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기 전에 하이닉스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말씀드리고 한 5거래일 내에 박스권을 갖다가 탈피하는 그런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한 2주 정도 그렇게 좀 되게 잠잠한 흐름을 보였어요. 저는 이제 이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갑자기 종가에 이때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판에 한 15%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되게 큰 폭의 상승을 갖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내려왔지만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사실 시가총액 3위 종목을 이렇게 15% 가까이 급등을 갖다 시킨다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정규장에서 물론 이제 막판 동시호가 때 확 몰리긴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갖다가 예견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식 투자할 때 좀 이런 힌트를 갖다가 또 앞으로 이용할 또 시점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경우에도 4일 만에 40%가 급등을 했고 한 달 만에 10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만 6천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100%를 갖다 훌쩍 넘겼는데 지금 사실 다시 이제 10만 원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아니고 거의 한 40% 정도가 폭락을 했습니다. 방산주가 실적이 되게 좋음에도 지금 올해 지금 되게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상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음 주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제가 방산일지 조선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또 공개 추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라진 X1 역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바닥을 갖다가 딱 지나갈 때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만에 이제 한 2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렇죠? 170%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방산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잠잠할 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한 2배 정도 급등을 했고요. 하나오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때 대비해서 한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이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당시가 이제 6만 2, 3천 원대일 때 이 당시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9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50%가 순식간에 수익이 난 거죠. 하나솔루션도 제 방송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고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내리막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형주인데 어때 하시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신고가를 갖다가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한 51만 5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50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또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될 만한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제 한 3%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또 이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리고 한 3개월 만에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죠.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아마 이제 본인들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그 투자 원칙을 갖다가 지키는 게 주식 투자 성공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뒤에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칙을 또 확실하게 성립한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또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의 종목 정말 볼 때마다 이런 큰 종목을 이렇게 큰 상승을 좀 챙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코스닥대에서 대형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 종목이 3일 동안에 무려 15%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5만 원대에서 드렸는데 고가를 기준으로 60만 닉스까지도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 거의 주가가 3배가량 간 종목들도 많죠. 이런 식으로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여러분들의 포트를 구성해 드리는데 나도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이 모르는 소형주 말고 중대형 우량주 정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탄탄한 이 펀드멘털을 자랑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증권가 20년 넘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 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타이밍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시게 된다면 정말 편안하게 좀 혼자서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연말 동안에도 한번 주식 투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든 그 노하우의 집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방송 끝난 이후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또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자료 파일 신청해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올림픽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과 더불어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앞으로 이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간에 늘 주식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계단식 계좌 상승을 원하죠. 많은 분들이 텐베거 계좌를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뭐 내년에 대해서 26년에서 계획을 갖다 여러분들이 짜고 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내년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사실 뭐 돈을 갖다가 크게 벌릴 수 있는 게 주식 투자 말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한때 각광받다가 하락하는 거 보면 또 무섭게 하락하죠. 그렇죠? 일단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가상화폐도 뭐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재 가치가 있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내 증시가 이제 아직도 워낙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올해 이제 지수가 한 70% 정도 급등을 했죠,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는 뭐 한 70% 가까이 급등을 갖다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올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거의 한 3배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제 갈 길이 멀다. 어제는 이제 맥쿼리 증권이 이제 6천으로 올렸고 그 전에 또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다 6천대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해 이제 그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 수익률도 그 정도로 상승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 올해 이제 5월 달에 한 달 동안 계좌 수익률이 이제 50%가 급등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저한테 컨설팅 받기 전에는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 말까지 이제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였거든요. 어디서 마이너스가 났을까요? 대선 테마주겠죠, 그렇죠? 대선 테마주에서 완전히 정말 계좌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관리를 이제 4월부터 했는데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6월 달 한 달 동안에 너무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이제 한 달 계좌 수익률 이제 50%짜리라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한 5월 5일부터 해서 5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9월 말까지 해서 이제 계좌가 한 2배 정도 급등을 해서 이제 100%를 갖다가 계좌가 2배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5개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 이제 9월 말까지 그랬으니까 이제 한 내년 3월까지 거의 다시 한번 또 이제 2배를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계좌를 갖다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수익률에 많이 기여를 했던 거는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말에 8월 26일에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SK 스퀘어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막 상승을 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고 한 3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8, 9월 달에 계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종목 수익률이 이제 한 2달 만에 한 100% 정도짜리들이 이제 계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에는 이제 원전주 중에서 이제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좀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한화그룹주,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은 이제 한화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 그런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형주 단기 스윙,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매가 일단 주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대형주 단기 스윙,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ETF 많이 하시죠, 그렇죠? 섹터 ETF 이런 쪽을 통해서 수익을 갖다가 많이 내셨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러면 한전기술 매수 타이밍이 어땠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이렇게 주가가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을 때가 이제 이때였었거든요.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7만 원 부근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이제 순식간에 한 종목에서 한 60% 정도 상승을 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대형주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이제 5월 달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이제 한국금융지주예요. 증권주 되게 좋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종목을 지금도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수익률은 한 8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금융주주 이 종목을 단타로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윙이죠, 스윙. 그래서 타점이 보시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는 날 이제 프리마켓부터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당일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 다음 날 상승까지 해서 한 이틀 동안에 한 16%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보통 만약에 단타를 갖다 얘기하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단타 같으면은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을 갖다가 여기서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날 프리마켓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프리마켓부터. 그래서 거의 전일가에 공략을 해서 그래서 종가까지 매도를 안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프리마켓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틀 동안 한 16%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수익 매매예요. 수익 매매. 단타처럼 이렇게 뭐 매수해가지고 한 2%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하루 이틀, 그리고 길면은 한 3, 4일, 5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수익 매매입니다. 이렇게 좀 급락하는 주식을 갖다가 매수하는 패턴도 많이 진행을 갖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SK 스퀘어를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중간에 매도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물량을 갖다가 계속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제 어느 순간 고점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이닉스를 갖다가 스윙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 또 수익을 갖다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계속 좀 이익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섹터 ETF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그 QQQ라는 그런 ETF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그 ETF가 한 주당 가격이 한 $600 정도 합니다. $600. 그러면 이제 환율 한 1,500원 계산하면 한 90만 원이라는 얘기죠. 한 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ETF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ETF가 제일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ETF를 갖다가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2차전지 ETF가 이제 당일에 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바로 전날에 매수했거든요. 전날에 매수해서 다음날 급등해서 다음날 7%가 상승을 했거든요. 같은 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5% 급등을 했습니다. 오히려 ETF가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이날 투자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간에 뭐 언제 팔아야 될까요? 막 그러고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점이 ETF는 물어보시는 분이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한 수백 분 되시는데 그 중에 딱 한 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점심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가져가셔라. 그래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제 종가까지 이제 7%가 급등했죠. 저는 이제 뭐 이날 매도를 갖다가 실현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날 종가하고 별로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갖다 했습니다. 어쨌건 수익률은 그래도 단기에 스윙으로 해서 한 7% 정도 상승을 했죠.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당일에 14% 급등했을 때 제가 이 주식을 갖다 트레이딩 스윙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날 보시면 증권 ETF 자체가 10% 급등을 했어요. 증권 ETF 자체가.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증권 ETF보다 그날 당일에 10% 이상 상승한 증권주가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딱 3개입니다. 뭐 심지어 이제 일부 증권주도 같은 게 마이너스인 증권주도 있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소형 증권주들은 되게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도주를 갖다가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날 증권 주 중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일단 뭐 대장주가 될 거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지만, 근데 어쨌건 이렇게 섹터 ETF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당일에 어떤 섹터가 강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섹터 ETF를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갖다가 하면서도 일단 제가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제 뭐 계엄 1주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계엄 1주년, 그래서 사실 12월 증시가 어땠냐면 이때가 이제 계엄이 우리나라 나왔을 때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때가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2,700에서 2,300을 갖다가 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간 동안에 손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계좌를 갖다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올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투자 원칙과 투자 노하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자산 관리, 이런 주식 투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2026년에 좀 이런 투자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뭐 공부방에 오셔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 일단은 가장 좀 레코멘드 할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연말 그리고 또 다음 달이면 2026년 연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2026년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부분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총정리를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20년 넘는 증권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집약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께서 일명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이라는 여러분들께 파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오셔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알찬 노하우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어떤 내용 담겼을까요? 지금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차트를 갖다가 이제 좀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재무제표나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된다 그러고, 또 수급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도대체 뭐 차트를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한 50페이지 정도의 제가 이제 한 챕터 1, 2로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챕터 3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차트 비법, 요거는 이제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 4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비법, 수급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첫 번째 그런 강의가 주식 투자를 갖다 하실 때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라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주식을 갖다가 보고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하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어떤 차트를 보는 법, 그래서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제가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아마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챕터 1, 2, 그러니까 1강에서 바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공부방에 오시면 바로 이제 무료로 받고 그러고 공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어서 오늘의 이제 공략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공략주는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좀 기억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풍산을 말씀을 드릴 때 방산주 중에서 제일 소외된 방산주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릴 때 로봇 대장주인데 가장 못 올랐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당일은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 풍산 같은 경우에 바로 뭐 다음 날부터 바로 반응을 했죠. 결국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10대 로봇 업체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배 오른 로보티즈와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약간 좀 직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 되게 애먹인 종목입니다. 쉽지 않은 종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로보티즈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가까이 하죠, 그렇죠? 4조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아직 5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몸값이 비슷해요, 로보티즈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한 뭐 9조 가까이 되고. 그래서 한번 이런 주식이 한번 또 이제 치고 올라가면 좀 무섭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때 고가가 이제 12만 원인데 현재가 이제 뭐 8만 원 초반대니까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좀 무난하게 로봇 관련주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이 첫 시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첫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근데 사실 움직임은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고점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은 가격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한 뭐 10% 같이 안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전고점만 가더라도 지금 수익률이 한 20% 정도 그렇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관심을 두고 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매수가는 일단 오늘 종가인 82,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첫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의 향방 나도 함께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와주신 분들에 한해서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시장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매수할 타이밍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성찬 전문가님과 교육방 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종목의 흐름과 더불어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시면서 여기에 정말 많은 노하우들 담겨 있거든요. 차트와 수급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하는지, 낙주 매매 기법이라든지 수익 매매 관점에서 또 시장을
영상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 노하우들 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오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